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을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화면에 집중해서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눈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화면에 지금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문어 단지에서 문어가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어 있는 통입니다. 통을 보시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입구 내경은 약 한 10cm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높이가 160 정도 되고 폭이 245mm 정도 되는 통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바닥에 이렇게 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어가 옆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래쪽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식도에도 보면 시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멘트가 뭐 표시에는 보면은 바깥쪽에 시멘트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 지금 플라스틱 통 안쪽에 바닥에 시멘트가 그 정도의 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물속으로 던지면 이것이 시멘트가 있는 쪽이 해저 바닥에 이렇게 닿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아 올리는 거죠.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문어는 암초 부근이 굴처럼 파인 곳이나 그늘진 곳에 숨어서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문어 단지를 긴 모릿줄에 여러 개 달고 그 물속에 두면 그 속에 이제 은신하러 들어온, 여기 숨어 들어온이라는데 이제 그 속에서 자기 집이고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문어를 우리가 건져내서 잡는 것이죠. 과거에는 토기로 된 단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된 단지를 사용하고 미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단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조류에 의해 단지가 움직여서 자꾸 해조류에서 이게 떨썩거리면 문어가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위협을 주지 않도록 아랫부분에 시멘트를 채워가지고 묵직하게 해서 그 물살에 떠밀려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어서 안정감을 주고요. 또 색깔은 문어 색깔과 비슷한 살색의 앙갈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색깔이 문어 몸색과 비슷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문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것은 내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의 크기가 10cm 정도 되는 것이었죠. 단지의 입구 부분을 아랫줄로 묶고 PP로 만들어진 직격 11mm 내외의 모릿줄에 약 3m에서 5m 정도의 간격으로 직접 묶어서 투하한 다음에 양 끝을 닷과 부표로 고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닷과 부표로 고정시키는 이 부분은 돌을 사용하든 실제로 닷을 사용하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문어는 일반적으로 밤에 활동하므로 오전 3시에서 4시경에 출항을 해가지고 그 전날 물속에 넣어두었던 어구를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드 드럼이라는 양성기로 끌어올린다 하는 얘기고요. 양성기로 끌어올리면서 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문어를 끄집어내고 다시 그 위치에 문어 단지를 투하해 놓고 어장을 이동하거나 돌아왔다가 다시 또 가서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작업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이드 드럼이라 하는 것은 선박의 엔진과 연결해가지고 벨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이드 드럼이고요. 별도로 양성기를 또 사용하는 선박들은 양성기를 가지고 줄을 끄집어 올리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선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지 수는 다른데 보통 1톤급 내외 어선에서는 1,500개에서 2,000개, 5톤급에서는 2,000~3,000개를 사용하고 9톤급들은 6,000~7,000개 정도를 해서 200에서 1,500개씩 묶어서 보통 이렇게 분산해서 여기저기 투하를 해 놓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문어단지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고, 근데 어획이 좀 많이 되는 것은 3월에서 5월 정도, 초봄에 어획이 조금 좋다라는 얘기네요. 전국 연안 2마일 내의 수심에서 50m 이내 지역이면서 저질은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암초도 있는 정도가 적당. 펄은 아니죠. 어종은 주로 참문어나 쭈꾸미 등이 주로 대상이 되고, 태장 톤수는 1톤에서 9톤 정도, 조업하는 인원은 1명에서 4명 정도가 적당한 인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준학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문어에 대해서 했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통발입니다. 그래서 이 통발은 그 대상 어종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발로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게 통발도 있고요. 새우 통발, 골뱅이 통발, 문어 통발, 낙지 통발, 이름도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통발로서 이런 것뿐 아니라 다양한 기타 어종들, 그래서 보통 잡으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어종을 통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도루묵도 통발로 잡죠. 그래서 통발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조업에 활용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통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자미나 붕장어 같은 것들도 통발로 잡을 수 있으니까, 다만 그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상 어종에 맞는 형태의 통발을 우리가 구조를 설계하든 아니면 작업에 이용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보통은 어구점에 가면 다양한 통발이 제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적당한 통발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쥐치나 볼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통발을 이용해서 또 어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형 통발에서는 반드시 쥐치나 볼락만 아니냐, 그 통발에도 다른 고기들이 얼마든지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통발로서는 다양한 어종을 어획할 수 있습니다. 통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발은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서식하거나 유영력이 크지 않으면서 미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생물을 대상으로 나무나 철사 등으로 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털 또는 고정된 털 대신에 테를 이용하여 어구의 모양을 유지한 것에 그물이나 철망 또는 나무 능굴 등을 씌우고 윗면 또는 옆면에 몇 개의 입구를 설치하여 어구를 물속에 넣어 놓으면 그 목표로 하는 이제 어종이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업으로 중요한 것은 대상 생물을 미끼로 유인하는 새우 통발, 게 통발, 붕장어 통발, 골뱅이 통발 등과 산란기에 알바지로 유인하는 갑오징어 통발이 있고, 이러한 통발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 그다음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통발 구조 및 재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보면 지금은 통발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업의 한 형태가 지금 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어종별로 설명된 것 중에 하나가 북쪽 분홍새우를 대상으로 잡는 통발입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통발은 직경 6mm 내외 정도 되는 철사로 된 원통형의 틀에 24합사 망목 크기 35mm 내외인 그물을 감싸고요. 측면에 깔때기 모양 입구 2개를 만든 다음에 통발 안쪽에 미끼를 넣어서 유인해서 잡는 것이 이제 보통 통발 조업이라는 것이죠. 통발 조업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350에서 600m 이 정도 수심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요, 남해 아니라 서해안은 대상이 안 되죠. 수심이 350에서 600m 정도 나오려고 하면 동해안이고요. 이 지역에서 나는 것 중에서 350에서 600m 정도 되는 해역에서 북쪽 분홍새우가 서식하고 있고, 그보다 조금 얕은 쪽인 180m에서 400m 지역에서는 도화새우가 주로 잡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전 3시나 4시경에 출항해서 어장에 도착하면 선박의 속도로 0.5노트로 천천히 전진을 하면서 사이드 드럼으로 하루 앞날에 내려놓은 통발을 올려서 오역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쭉 남북 방향을 보면서 세로 줄 형태로 또는 지그재그 형태를 그리면서 어구를 다시 떨어뜨렸다는 거죠. 투승할 때의 배 속력은 5노트로 한다. 자, 보시면 양승할 때는 0.5노트죠. 그러나 내용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속에 던져 넣게 될 경우에는 5노트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5노트라는 것은 지금 양승하는 작업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투승만 할 때는 5노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기와 어획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물속에 담가두는 기간을 만 하루에서 3일 정도로 적당한 시간을 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발의 간격은 어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발 간 사이 간격은 8m에서 10m가 적당하다는 뜻이고요. 한 척에 이런 것을 4세트에서 6세트 정도를 사용하고 한 세트 정도가 약 150개에서 300개 정도의 통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발 300개로 보통 조업을 할 경우에는 던지는데 시간이 한 30분 내외 걸리고요. 끌어올리는 데는 2-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성 형태를 한번 보면 일단 물 위에는 스티로폴이 400에서 다이아미터 400짜리 길이 700 정도 되는 것이 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150개에서 300개 정도의 통발이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를 잡아주는 돌이나 닻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약 50kg에서 100kg 정도의 지지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줄을 이어주는 것은 PP 로프네요. PP 로프 12mm 다이아미터에서 16mm까지 정도를 쓰는데 수심에 한 배 조금 더 되게 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길이는 약 50m에서 100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돌을 놓은 곳에서부터 지금 실제로 통발이 설치되는 간격 정도가 50에서 100 사이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다음에 각각의 통발을 연결하는 아랫줄은 보면은 PP 로프로 6mm에서 10mm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릿줄과 아랫줄 사이의 간격은 약 1.5m에서 2m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통발 사이의 간격은 8m에서 10m 정도를 주면서 머릿줄은 PP 로프로 14 밀리에서 18mm 정도 사이즈의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은 전부 다가 이제 PP 로프로 되어 있는데, 이 PP 로프는 물에 뜨는 성질이 있죠. 비중이 한 0.9 내외니까요. 자, 그 각 통발 개개의 지금 형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둥근 형태의 스프링 통발이네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스프링으로 이어져 있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이면 얇아집니다. 그러다가 사용할 때는 스프링 고리를 풀면 지금 형태로 긴 원기둥 모양으로 펼쳐지면서 깔때기가 드러나고 어획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요 스프링 통발 형태는 지금 보시면 높이는 45cm 정도이고 전체적인 길이는 72c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러싼 그물감은 PE로 재질의 210데니르 24합의 그물감을 사용하면서 그물코가 35mm, 약 한 3cm, 3.5cm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그물 전체가 둘러싸여 있고, 이 형태를 유지하는 철사는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직경 6mm짜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대상 어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깔때기는 한쪽은 크기가 철사태의 크기가 45 정도의 직경을 유지하는 사이즈이고요. 다음에 안쪽에 있는 작은 내경의 것은 직경이 약 11cm 정도 되는 것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미끼통 역할을 하는 것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상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 유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물체를 넣죠. 그런 물품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기는 주로 북위 38도 35분 이남이니까 우리 동해안 쪽이죠. 그 다음에 연중 조업이 가능하고, 북방어장이라고 하는 우리 남북 경계선 지역에 10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어업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어획이 좋기는 5월 달에서 9월 달 정도가 어획이 양호한 편이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북쪽 분홍새우의 주어장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연안, 그 다음에 울릉도 연안, 수심이 350에서 600 정도 되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질은 펄이 있는 쪽이 좋고, 특히 해저 계곡에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고, 주어종은 북쪽 분홍새우하고 도화새우 등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톤수는 4톤에서 한 10톤 내외고요. 마력도 톤수에 따라서 360에서 830 내외 정도로서 조업하는 인은 5명에서 9명 정도 쓰고, 미끼로는 청어나 정어리를 토막을 내어서 미끼통 안에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구성하는 형태, 다음에는 붉은 대게입니다. 붉은 대게는 쇠보다는 덩치가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통발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보시면 각각의 어구 한 세트를 구성하는 부분을 보면 약 280개에서 한 400개 정도를 부위 사이에 단다라는 얘기고요. 스티로폴로는 거의 다이아미터가 1m에 길이가 1.6 정도 길이가 되는 큰 부위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에 이어주는 물속에 추 역할을 하는 지지줄과 이어주는 로프가 P로프 12mm짜리를 사용하고 12에서 16mm짜리를 사용하고 수심에 보통 1.1배 정도를 주고 무게로 사용하는 것은 돌 50에서 100kg 또는 그에 해당하는 닷 이런 것들을 1개에서 3개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에 아리줄 형태를 보면 14mm에서 PP 13mm에서 18mm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목줄 형태에 해당하는 것도 보면은 PP 14에서 18 정도를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줄 사이의 간격은 한 3m에서 30m에서 35m 정도의 줄 길이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통발 사이의 간격은 8m에서 10m 정도 길이를 주어서 사용하는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경 3에서 12mm인 철사로 정면에서 본 단면의 형상이 원뿔, 대형인 틀을 만들고 폴리에틸렌 260데니르 27 합사인 그물코 크기 125mm인 그물감을 치워서 만드는데 위쪽에는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입구 한 개를 만들고 그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서 대상물이 들어오게 해서 잡는 것이다. 자, 이것은 어장에 도착하면 앞 항차에 깔아놓은 통발을 먼저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할 때는 배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모리줄을 감아들이는 속도로 배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리줄은 선수 왼쪽에 있는 가이드 롤러를 사용해서 우연에 있는 유압 양성기로 감아 올리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성한 통발은 좌연 선미에 40개나 50개씩 한 세트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고 다음에 머리줄은 오른쪽 가이드롤러를 통해서 선미 쪽에 순서대로 사려 두는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280개에서 400개가 원세트로 되어 있는 통발을 투성 작업을 하고 그 위치에서 거의 대기한다 또는 그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투성할 때는 해저 계곡을 따라서 속도를 최고 속도로 하면서 전진 투성하고 어빈에 따라 선미 또는 오른쪽에서 투성하기도 한다. 이때 통발의 체결, 총발을 묶는 것은 양성했을 때 통발을 풀기 쉽도록 묶어야 한다. 그 다음에 통발을 물에 빠뜨릴 때는 다음 항차에 끌어올릴 때까지 보통 물속에 있는 시간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통발을 넣어야 되고 연안에서 통발을 12세트에서 17세트까지 주로 사용을 하고 어선 톤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개수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배 한 척당 한 5,000개 정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오전 3, 4시에 출항해서 오후 2, 3시에 귀향을 하는데 매일 평균적으로 통발 2세트를 조업을 하고 통발 1세트를 투성하고 다음에 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가 각각 3시간에서 4시간,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액물은 선내에서 냉각기로 수온을 낮춘 후에 어청에 넣어서 신선한 상태로, 화로 상태로 해서 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중 조업이 가능하고 12월에 4월 달에 어획이 가장 양호한 편이고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경북 울진 수심이 800m에서 1000m의 해저 계곡에서 주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붉은 대게, 그 다음에 골뱅이가 여기에 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하는 대게라는 부분들이 강원도 또는 동해안의 주 대상 어종이 되죠. 주로 우선은 4톤에서 10톤 정도, 마력수도 360에서 830마력 내외 한 8명 정도가 주로 성선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미끼로는 고등어, 청어, 방어 등을 토막을 내어서 미끼 주머니에 넣어서 통발 입구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통발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통발이 어항에 가면 배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쌓여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진 같은 것을 보시면 이렇게 그물로 된 형태의 안쪽에 이렇게 깔때기로 된 형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스티로폴로 표시를 해 두는데, 스티로폴 형태와 그 다음에 돌 형태들이 각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연중 조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각각 부위로 해서 표시를 하면서 여러 세트를 가지고 사용하고, 각 부위들의 구성은 밑에 돌과 스티로폼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게 통발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대게 통발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대게 통발은 동해안 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대게 통발이 연안 복합업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중간하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붉은 대게를 잡을 수 있는 선박들이 보통 10톤 이내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추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